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행사를 맡아주신 우리 박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섹션으로 디지털 자산혁명, 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텐데요. 사실 작년 코로나 시작할 때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부족하나마 책을 좀 썼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돼서 이렇게 떠오른 거 보니까 정말 이제 미래의 부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서 국민적으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심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 혁명으로 나가서 우리가 IT가 굉장히 발달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오늘 주제 발표 첫 번째 그레이스 딩께서 사이버베인 한국 대표님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좋은 기회를 얻어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정예원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막내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부의 미래에 추세를 10가지 포인트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새로운 부의 미래를 제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 역사로 봤을 때 사람은 인류의 물물 교환을 시작해서 이제 화폐도 만들어지고 주식, 증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까지 쓰고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앞으로 미래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아주 좋은 발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만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만 관심이 있었지만 작년에도 1년 만에 한 300% 수익을 달성했고 미국 증권 지수나 중국 증권 지수 26%, 미국도 10몇%, 한국 코스피 12%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DBS 은행도 중앙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2021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의 미래에 10가지 뉴 트랙을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위주로 이미 재산으로 이제 자금 많이 몰려서 사람들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의 빅뱅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주로 자산의 혁명, 비트코인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어느 정도 5% 이상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발표되는 서류에 조회했을 때 21개 상장사에서 약 1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지만 발표 안 되는 회사가 기관 투자자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도 2021년 초에 채굴라는 비트코인이 의무적으로 정부한테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퍼블릭 체인에서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1.0로 봤으면은 다른 메인 체인을 이제 2.0으로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더리움 위주로 지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더 많은 플랫폼은 그 기반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좋은 개발 환경을 만들어진 거죠. 또 제가 포인트로 찍고 있는 핵심 기술은 지금 블록체인 여러 가지 메인 체인 사이에서 내부 네트워크 잘 돌리고 있지만 이제 내부에서 가짜 분야에서 잘 돌려봐야 아주 풍부한 환경이잖아요. 크로스 체인이라는 포카터 위주로 서로 체인의 호환성을 좀 도와주고 있는 기술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파이 위주로 새로운 파생 금융 제품인데, 디파이도 요즘에 작년 1년 만에 2020년 1월부터 6월부로 시작해서 4억 불 넘는 자금 규모로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디파이 관련 시스템은 많이 자금 주목하고 많은 개발자들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NFT인데, 저희도 오늘 최근에 NFT 크로스라는 NFT 경매 플랫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NFT는 솔직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게 문화 사업의 문화의 속성을 이제 가치 있게 붙여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로봇을 많은 노동력을 대신에 노동을 해줄 거면, 인간으로서는 제일 귀한 것은 아이디어가 IP라고 생각해요. 이 IP가 가치화 붙여줄 수 있는 기술이 NFT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새로운 채굴 방식인데, 채굴로 말하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 뭐 비트코인 채굴해서 뭐 GPU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채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이 생태계에서 보안성 제공하고 더 풍부해주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앞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처럼 단순히 계산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굴로 보고 있습니다. 방식도 이제 다양하게 마이닝 풀로 바꾸면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제가 IPFS를 2018년부터 발표했을 때도 많은 관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파이코인 중국에서랑 미국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처음에 상장해서 한 20여 불의 사람들 많이 여러 가지 여론 나오지만 지금 훨씬 더 높은 고점을 찍고 앞으로도 연마다 30몇 %의 상승률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HTTP에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여형이 세 가지인데, 뭐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경우에는 지금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만 미래 2, 3년 사이 안에서 더 완벽한 시스템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합성 자산, 새로운 자산 형성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그림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의 가치, 개인의 기술 능력 여러 가지 다 언체인을 블록체인 기술로 공평하게 컨센서스를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합성 자산을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봤을 때는 CBDC인데, CBDC가 지금 전 세계의 86%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단계고 14% 정도는 이미 시점 단계로 갔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중국 포함해서 지금 수저, 심천 등 여러 도시에서 이미 이민폐를 통보, 세뱃돈 개념으로 이제 설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에어드랍을 했었고, 에어드랍한 중국 이민폐로 일반 가맹점에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법정화폐를 은행 앱을 통해서 언체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CBDC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몇 개 도시에서만 시점했지만 이거 미래를 더 많은 나라 함유해서 아주 좋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새로운 암호화폐 금융이에요. 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뭐 테슬라나 페이페어 다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더 많은 기구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벡트라는 선물 거래소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암호화폐 은행까지 라이선스가 다 나왔어요. 이제 미국은 이런 거를 항상 앞선을 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에 많은 사람들
주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관심 많지만, 근데 저는 이 업종에서 몇 년 일하면서 지금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이 기술을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은 삶에, 우리 모든 기업에 나중에 그 주식 말고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 형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0가지의 앞으로 우리 아무도 이 부의 미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10개 포인트입니다. 예. 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귀한 발표를 해주셔서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금융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 금융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화 같은 데서도 우리 그 K 컨텐츠의 힘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류도현 팀 엑스바 창시자 겸 대표님께서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마켓에서 반갑습니다. 팀 엑스바 그리고 이번에 글로스포의 대표가 된 류도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많이들 들으실 것 같고 또 오늘 주제가 이노 교수님 저는 사실 책은 못 봤고요. 영상을 다 봤습니다. 우리 김미경 강사님부터 카세에서 영상을 제가 며칠 동안 보면서 준비를 하던 저희 거를 다 접고 이 내용에 맞게 저희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로고는 그 유명한 마운트 콕스의 로고입니다. 저도 2008년, 9년부터 비트코인을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마운트 콕스가 2014년도에 파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지금은 현재 제가 이 업계에 있지만 그때 그냥 생각한 게 비트코인 역시 그냥 하나의 실험적인 정신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큰 규모였고 다른 것도 아닌 블록체인에서 해킹 사고로 인해서 대형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하나에 저 역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 4년 후에 지금 뒤에 보시는 차트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에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1년 사이에 20몇 배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뒤에 떨어지는 곡선 때문에 좀 가난해지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업계 이제 시장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어스, 리플, 에이다 같은 코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이런 컨퍼런스 자체도 많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많이 없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만화 정도 그 외에는 어떻게 코인을 발행하는지 어떻게 코인이 유통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가 전혀 없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급하게도 당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공유경제, 스마트폰,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하나하나 조금씩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알파고입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저 때는 구글만 저런 거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다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기업에서 갖고 있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 개인에 맞춰서 내 개인의 사생활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법인을 내려면 사무실을 얻고 사무실에 관한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어크를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누구나 개인에 맞는 사업체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버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택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가 가진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공유경제가 가능해졌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죠. 아직까지는 사람이 반자동으로 운전을 하지만 옆에는 벤츠에서 만든 컨셉트카인데요. 조만간 저렇게 나온답니다. 제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전하는 시대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계시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죠. 예전엔 서버를 우리가 다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임대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요.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제가 현재 집 여기 행사장에 있지만 저희 집에 불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내 생활 환경과 내 개인 패턴에 맞춰서 집안의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문을 조절하든지 모든 서비스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최근에 벌어진 일들과 또 여러 영상이나 이런 걸 참고하면서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책을 통한 내용을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 2016년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메이커스 무브먼트, 다른 말로 하면 1인 제조기업을 의미합니다. 개인들도 얼마든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운동이었고요. 당시 메이커스 무브먼트의 그 책의 저자였던 핸더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제품과 디자인을 구성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생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바꾸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금융 서비스나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누구나 우리가 생산했던 어떤 소스 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 블록체인 쪽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스 무브먼트가 가졌던 가장 큰 이슈는 소비자가 프로슈머,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적극적인 생산자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2017년도나 18년도에 소비자였던 분들이 프로슈머로 돌아서고 있고요. 코인이나 금융 쪽으로 전혀 모르셨던 분들 역시 코인업계에 많이 현재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쪽의 가장 큰 이슈와 화두는 물론 앞에 우리 정 대표님이 10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니크함과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사실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남들보다 독창적인 것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업계 분들이 우리 블록체인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서브프라임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유니크한 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길 원하고요. 내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 보시면 왼쪽부터 이제 코인마켓캡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빗썸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인데 코인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적습니다. 아직도 코인 숫자는 적고요. 아직도 플랫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포화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실제 구현 가능한 리얼 비즈니스만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누구나 접촉 가능한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봉착을 하는데 초기에는 다 이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만들어서 나오고 이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을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어도 많이 있지요. 뭐 이오스도 있고 우리나라의 아이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초코인 체인이라든지 후오비 체인도 있고 트론도 있죠.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세상이 발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차별화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보시면 전화하셨고요, 인터넷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G에서 3G에서 LTE 이제 5G까지 넘어갔고요. 이제는 핸드폰을 접고 있지요. 넘어갔네요. 기술적으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전화하고 문자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시고요. 이제는 저 핸드폰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있다면 아직은 블록체인은 3G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핸드폰을 접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소수만 알고 있던 정보를 공유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누구나 편안하게 코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더욱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개인 누구나도 손쉽게 코인을 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유행에도 빠르고 온라인이나 이런 접촉이 빠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많은 플랫폼이 나와서 요즘 한간에 떠들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제발 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가격이나 대한민국의 기술이 표준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이제는 프로슈머가 돼서 자기만의 어떤 디지털 자산을 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국가가 디지털 자산인 CBDC를 만들고 또 일반 민간 기업이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그 리브라 또는 DM이라는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걸 넘어서 예술가 자체가 이제 NFT를 발행하는 시대가 와서 언젠가는 제가 갖고 있는 특허도 NFT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발표는 그 판다그램의 안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다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안병철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노 교수님, 장 대표님, 윤 대표님이 그 부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개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가 어떻게 표출할 건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 이름 자체를 가지고 그 표출하는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 자체가 판다그램, 암호화폐의 실생활 적용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판다그램은 이름이 어떻게 하는데 이름을 딱 보시면 판다와 그램이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판다인 셀과 그램,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메신저가 있을 것이고 라인 메신저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위챗 이 모든 메신저 위에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신저를 갖고 있는 텔레그램 그 위에다가 어떻게 전자상거래를 올려볼까라는 하나의 기초적인 물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저희 판다그램입니다. 판다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부의 이동 뭐 여러 가지 미래적인 생각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쉬운 가입, 즉 소비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을 끈끈한 공고한 커뮤니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모티브로 시작된 저희 회사의 모토와 하나의 앱 개발입니다. 저희 판다그램은 세계 최초 메신저형 거래소의 시작을 했고 그 안에다 실생활을 적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쉬운 가입, 즉 텔레그램 가입들 다 해보셨듯이 그 텔레그램 가입을 통해서 전자지갑까지 같이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체류 시간, 즉 메신저를 쓰면서 그 메신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친구들끼리 전달하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인플루언서 1인 그 인터넷 쇼핑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고객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서 네 번째인 리워드를 통한 보상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표출하게 됐냐면은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할 때는 많은 그 인적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고 물건을 싸야 되고 물건을 홍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판다그램 하나를 까는 것만으로도 무점포 대리점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리워드 내가 추천한 친구들이 물건을 샀을 때 거기 2%씩 적립되는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그 충성된 고객들이 이탈 방지를 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성이라는 것은 6번 저희가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그 쇼핑몰과 그 자동차 관리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처들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확장성을 하고 있는 건 환전 송급. 아까 장 대표님이 말씀하고 계신 환전 송급 전 세계가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를 하나의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오픈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보상 리워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메신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아무 체감, 즉 어렵다는 체감이 아니고 무조건 쉽다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에 기술들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판다그램은 그 메신저 위에서 발현했을 때 수익을 내야지만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쉽게 오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1차로 구현하고 있는 건 쇼핑몰 매출과 환전 수수료와 광고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코인 가치 부분의 차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청중께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스팅 대표님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사실 디지털 월렛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은행의 파워는 사실 계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CBDC가 나오고 그러면 은행 계좌 없어도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 디파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디지털 월렛이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 75억 명 중에 누가 더 많이 까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디지털 월렛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중국 아리페이로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그 아리페이 그 2, 3년 전인가요? 한 번에 시스템은 꼬인 적이 있어서 그때 모든 마이백 그 이동 그 거래를 중지를 한 지 몇 시간이 그 만드는 자금 손실이 아주 컸었어요. 그래서 중앙화된 관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탈중앙화를 우리 하나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드로 우리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채굴 사실 채굴은 그냥 사람들 이게 붙여주는 이름인데 근데 제가 이 생태계에서 제 워크를 인해요 어떤 그 영향을 미쳤으면 제가 그 상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드마다 이런 장부를 이제 쓰는 거, 계산을 하는 거를 도와주면은 훨씬 좋은 서비스를 안정화된 서비스를 누구나 이게 해킹을 쉽게 안 당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그 CBDC든 그리고 우리 일반 서비스에서 이런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시는 원래도 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편한 서비스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국 기업 중에서 디지털 월렛을 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데가 있나요? 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 정부에는 아직은 그 좀 신규 블록체인 업체들 많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엄청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조회했을 때 2019년부터 한 1년에 몇만 개 블록체인 그 기술 업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원래 회사가 제가 아는 것도 1000개 넘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류도현 대표님께서는 그 소비자가 프로슈머로 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키고 또 프로슈머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이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주셨는데 요즘 코로나를 보면은 이제 K-팝 또 이제 영화 같은 거 또 K-카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K 게임 등 여러 가지의 지적 재산권 특히 아이디어가 들어간 컨텐츠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꼈는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승부를 볼 만한 큰 산업이 될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충분히 가능. 뭐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에 더 예측을 하고 계신데 명품을 예로 들어드리면 제 명품을 잘 모르지만 대부분 원래 명품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최근에 선보이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보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유행을 빨리 버린다는 의미도 되죠.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어떤 산업적인 시도가 있을 때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고 그 일례로 초고속 인터넷 다른 나라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다른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5G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는 영화를 하나 뭐 다운로드 받는데 뭐 하루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나라지요. 결제 툴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오기 전에 어떤 기자님이 그걸 안 그래도 전화로 그 노원페이랑 몇 개를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블럭마다 사실 ATM이 다 있고요. 500원이 카드로 결제가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결제 툴이 늦어진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니즈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제 툴을 만들라는 거 굳이 니즈가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카드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고요. 현금 결제도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편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니즈가 많이 없지만 이제 니즈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코인 비즈니스 가지고 좋은 의미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셨고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문을 닫은 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 거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죠. 코인방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데 전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어느 나라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한국의 수요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돼 있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잘하는 네 글자 음주가무죠. 노는 거 저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K-팝이라든지 뭐 K-컬처라든지 지금 영화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NFT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블록체인으로 가공을 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하루 빨리 사실은 이제 이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 하지 마. 이러한 파지티브 규제를 이것만 하지 마라. 나머지 다 해도 돼. 이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면 우리의 그 역량을 모아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또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안명철 대표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투자하고 다른 암호화폐 사는 데 쓰지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비트코인 가상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정 대표님하고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원래 그 위에서 은행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삼성도 핸드폰에 1년에 3억 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 3억 대 안에 자기 월렛을 인베디드 해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은행은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커뮤니티,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프로젝트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재능을 기부할 때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핸드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핸드폰들이 다 슈퍼컴퓨터거든요. 그 슈퍼컴퓨터 안에 그 월렛이 들어간다면, 그 월렛을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에 이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프로젝트, 즉 한국에 있는 1인 인플루언서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페이스북, 뭐 라인, 뭐 위챗, 하물며 우리 카카오 같은 카카오도 5천만 명이 있는데 계열사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 5천만 명의 인원을 모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가망성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 매년 나가는 3억 대의 핸드폰에 월렛을 깔고 싶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선두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 1, 2분 정도 남아서 그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예.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자산, 특히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K 방역까지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K-팝, 또 K-무비, 또 K-카툰, 또 게임 등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하고 오리진, 새로운 생각을 가진 것을 디지털 자산화만 되고 그걸 플랫폼으로 정부가 허락만 해준다면 이것을 계기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변곡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